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뭐야? 2022년 9월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칩니다. 국가 산업의 심장부인 포항제철소도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데드라인입니다. 시사교양국 오윤아 PD는 포항제철에 불이 난 영상을 보며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음을 직감합니다. 어림잡아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데요, 저기가. 근데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니?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저 안에서. 집중했으면 따라와. 안녕하세요.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용재, 너 카메라 똑바로 쏴. 아니,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언론 탄압, 기물 파손. 뭐가 언론 탄압이고 뭐가 취재 방해예요? 여긴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주시죠. 메모리 카드. 보안팀에서 승낙받고 찾아가세요. 그럼 하나만 묻죠. 제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제철소 건너편에서 50년 넘게 산 어르신들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그 장면이 그게 정상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그거 해명 못하면 씨발 여기 경영진들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때 다가오는 한 남자. 오윤아 PD님. 네.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뷰 해드리죠. 단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윤아 PD는 인터뷰를 하며 태풍이 상륙하기 전날 휴풍을 결정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비추기가 거세지면서 영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예.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그 규모가 커진다는 보도를 접한 회사의 대표는 뜨거운 쇳물이 끓고 있는 고로의 휴풍을 결정하게 됩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근데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병 공정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휴풍 대상은요? 2고로 그리고 3고로 4고로와 파이넥스 고로 둘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 고로 5개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그 정도의 손해를 보겠죠. 아니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무슨 어긴 이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아니 대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저 윗대가리 저 윗분들 말이에요. 아니 근데 대체 어쩌자고 고로 5끼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표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침수로 고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풍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4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2301 열풍변 폐 확인. 확인. 2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소동변 확인. PCI 밀 기동 확인. 직원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휴풍을 실시합니다.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공범이다. 발생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소장님, 아멘 파트장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3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마저 동시에 다 끊겨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럼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1000몇백 도의 쇳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3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공장 곳곳이 침수로 너무 위험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3고로 휴풍입니다. 송장.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네, 공장장님, 용선 피트 침수됐습니다. 뭐라고요, 파트장님? 잘 안 들려. 틀렸어요. 용선 피트가 용선 피트가 뭐야? 용선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공장장님! 공장장님! 현재 용선 피트 상황이 납니다. 아이씨, 나 용선 피트로 가볼 테니까 여기 배수장을 좀 타게. 네, 상황을 가겠습니다. 재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폭발이 있었나요? 대체 뭐가 터진 거죠? 방송국으로 돌아온 오윤아 PD는 용선 피트가 물에 잠기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이것 좀 봐요. 있습니다. 그거 어제 뉴스에서 다 나왔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고로에서 나온 쇳물이 처음으로 옮겨지는 공간, 용선 피트. 용선 피트? 그거 뭐 브래드 피트 동생이냐? 선배, 쇳물이 몇 도인지 알아요? 섭씨 1200도에서 1500도.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몇만 배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꽉! 폭발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했냐고, 응? 했냐고 폭발 꽉! 파봐야죠. 야, 네가 무슨 광부야? 파기는 뭘 파? 네 귀나 좀 파. 그리고 선배 말, 이어폰 꽂았네.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대피하는 사람들. 빨리 민규야, 빨리. 자. 지금 가열로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그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공장 내 사원분들 모두 입구 쪽. 정민규, 나와. 네? 나오라니까 당장. 잠깐만요. 공장 내 직원분들 모두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반대쪽,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나와. 이런 곰탱이야. 나오라니까 빨리.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이 사진이 처음 SNS에 쫙 퍼졌을 때요. 그땐 제철소에서 불난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날 10대가 넘는 산불 진화차가 제철소에 투입됐던데요. 화학차도 출동하고. 불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써놨습니다. 그럼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거죠? 지하 8층까지 침수가 되면서 합선에 의해 전기실에 불이 납니다. 대형 변압기가 물에 잠기고 차단기마저 타버려 결국 공장 전체에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재선, 제강,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현재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어떻게든 휴풍 전에 전기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고로는 삼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자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의 자동 밸브가 조정이 되지 않아 탱크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생님. 수동 밸브를 열겠다고 지원하는 두 난 사람.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예?
선배님, 근데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월 30분. 하여튼 여기 있는 플랜트 너 2개 나 4개. 우리가 이거 6개 빨리 커버 못하면 다 죽는 거죠? 죽긴 왜 죽어? 자신 없으면 빠져. 폼 다 잡고 나는데 지금 어떻게 빠집니까? 너 어디서 갔는데? 지금 반수 안... 야, 강성규! 황규야! 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황규야!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제가 발을 엎드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빗속에서 목숨을 걸고 밸브를 찾아가는 두 사람. 그래, 알아서 보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밸브를 찾았지만 열리지 않네요. 온 힘을 다해 밸브를 여는 두 사람. 플랜트 12! 밸브 개방 완료했습니다! 플랜트 12가 밸브 개방 완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때 SNS에는 불기둥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전으로 인해 가득 찬 가스를 처리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오히려 폭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행동이었던 것이죠. 대표이사는 공장에 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수 구역입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현황은? 사망자 실종자 0명입니다. 고립됐던 직원들 전원 구조 완료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고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고로가 휴풍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중에 정전이 돼서 제가 운전실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파트장과 직원들이 열풍로 막고 수봉변 가스도 폭발하지 않게 수동으로 밸브 차단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고로는 저 5개 모두 지금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휴풍했던 고로를 가동시킬 시간. 그런데 용선 피트가 침수되어 제강 공장이 멈추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뜨거운 쇳물을 둘 데가 없어 고로 가동이 어려운 상황. 쓸만한 용선 운반차는 넉 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침수돼서. 고로를 살릴 수 있는 데드라인은 일주일. 그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기 저 깊이가 13m나 되는 용선 피트에 물이 꽉 찼습니다. 전기 나갔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보내도 물 높이가 5cm도 안 줄었는데 일주일이요? 이거 보름도 힘들어요. 고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임원들, 대표이사는 고로를 살리기 위해 사처리장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쏟아버립시다. 쇳물. 사처리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모래 욕조에 쇳물을 부어서 버린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사처리장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은 것뿐이라서. 자료는 이게 답니다. 이것만 보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사처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본 사람도 없을 텐데. 있습니다. 사처리장 운영해 본 사람. 단기간에 사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은퇴한 포스코맨도 함께합니다. 선배님,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긴요. 은퇴하고도 여긴 내 회사 아닌 적이 없었어요. 선배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데드라인이 일주일이라고요. 이제 6일 정도 남았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고로가 죽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래인데 못해도 이 4,0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태풍 뒤라 멀쩡한 모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아직 안 왔습니까? 모래가? 가보면 죄 젖은 모래라. 명절 때라 화물차 기사들도 없고. 그래서 자재과 식구들이 그냥 발로 뛰어서 겨우겨우 구했답니다. 구했어요? 예. 저기 오네요. 사람 애간장 녹이던 그 모래 25톤 트럭 170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의 노력들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경영진의 비리와 은폐를 특종으로 찾으려 했던 오윤아 PD는 태풍을 막기 위해 하나가 된 포항제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날 새벽 3시에서 7시까지 딱 4시간 동안 350mm가 넘게 왔습니다. 비가. 500년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운 폭우였죠. 물폭탄의 실체. 뭐야 이게? 실제 영상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측정값 입력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에요. 와, 물이 뛰어오네? 근데 이 물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가 대형마트, 여기가 제철소, 그리고 여기서 냉천교.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할 물이 왜 이쪽으로 꺾였을까?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여기가 꽉 막혔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온 동네 잡동산이 싹 다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근데 하필 말이야. 냉천 하류가 상류보다 어떻다고? 하류가 상류보다 좁다. 그치.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붙었고 결국엔 제철소 담장마저 무너뜨리고 쫙. 사람들이 쓰나미 같았다고 한 말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축구장 350개를 1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물이 넘쳤어요. 막을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다른 아이템 잡을게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낼까요? 시시하게. 괜찮아. 너 맨날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람들 모가지 날리는 방송만 하면 성질 더 더러워진다. 있는 그대로 담아내. 본대로 들은 대로 담담하게 기록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본사 12층으로요? 안녕하세요. 오윤아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대표이사임을 알고 놀라는 오윤아 PD. 미안합니다. 내 이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유,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뭐 대표이사님 인터뷰는 꿈에도 못 꿨겠죠. 편집은 많이 했습니까? 그게 방향을 좀 틀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모가지 다 날려야 된다면서요. 그건 사실 그땐 우리 최동훈 공장장 구하려고 내 끼어든 건데 낚였지 뭐. 오 PD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해서 내 영향받기다. 근데 PD님이랑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성남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누군들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료들 살리겠다고 가열로가 터질 때까지 남아서 끝끝내 마이크를 붙잡고 있던 그 젊은 사원이 우리를 지켜냈잖아요. 하지만 재난이든 사고든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일주일이죠.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영화 데드라인은 태풍 흰남노의 위기 속에서 포항제철소 직원들의 연대와 희생, 오윤아의 성장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감동적인 결말이 궁금하다면 영화 데드라인을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